중량식 피더를 어떤 공급 정도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통 이제 저희 피더에, 그러니까 중량식 피더에서 이제 구성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지테이터예요. 이제 아지테이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혼합하는 기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량식 피더에서 아지테이터는요 혼합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량식 피더에서 교반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스크류의 일정량을 충진시켜주는 충진 역할을 해요. 그게 아지테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지테이터가 어떤 이중 간의 원료를 섞어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지테이터는 브릿지를 방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류에 충진되는 것을 항상 일정한 어떤 때는 많이 충진되고 어떻게 적게 충진되면은 그거를 중량값으로 다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아지테이터는 스크류에 충진하는 것을 일정한 그런 조건으로 충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지테이터가 거꾸로 어떤 어큐러시를 나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때 역할을 하냐면요, 교반기가 계속 그 운전을 하면서 원료 안에 공기를 자꾸 집어넣어요. 공기를 자꾸 집어넣으면서부터 충진하는 부분들은 좋아지지만 원료의 벌크 덴시티가 좀 변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분체 압에, 그러니까 원료를 호파에다가 저장해놓고 감량되는 걸 가지고 계량을 하는데, 원료를 저장해놓고 배출할 때 저장되어 있는 양에 따라서 스크류에 충진된 밀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볼륨메탈이, 그러니까 용접식으로 사용했을 때의 똑같은 RPM으로 하면 왜 유량이 틀려지냐? 저 가장 큰 원인은 분체 압에 의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료를 많이 채워놨을 때에 공급되는 양하고 원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공급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큐러시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부착에 의한 스크류. 그러니까 원료가 부착성이 많아서 스크류라든지 아지테이터라든지 이런 쪽이 부착됐다가 떨어졌다, 부착됐다가 떨어졌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충진율을 또 이렇게 자꾸 변화하게 만듭니다. 부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일정하게 부착되어 있으면 그나마 일정한데, 부착되어 있는 게 떨어졌다가 부착되어 있다 했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또 충진율이 또 계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료 보급에 의한 공기흡입. 원료 보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용접식 피더를 쓰면은 방금 이렇게 나열했던 약 4가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왜 용접식 피더를 중량식으로 바꿨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반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결론은 뭐냐면요, 원료가 일단은 교반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교반기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원료가 교반기에 의해서 공기 흡입되는 양이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량식 피더를 사용하실 때 계속 충진과 배출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지만, 배출할 때의 미니마이저 레벨은 교반기 위로 항상 설정을 하셔야 돼요. 교반기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갑자기 볼크 덴시티가 낮아지면서 배출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교반기가 스크류의 충진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원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탈크하고 탄산칼슘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탈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이제 여기 작은 글씨로 적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호파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에요. 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 때는요, 그래서 탈크는 쭉 계속 기본적인 충진율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 양이 이 아지테이터 가깝게 양이 줄어들면 급격하게 배출량이 줄어들어요.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료를 채워져 있을 때부터 레벨이 내려가면요, 기본적으로 계속 충진율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료가 가지고 있는 분체압, 그러니까 원료가 가지고 있는 자중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영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탈크하고 탄산칼슘이 어떤 부분이냐? 탈크 같은 경우는 안식각이 좀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주는 어떤 분체압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본적 작용이 있고. 그런데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약간 흐름성이 좀 좋아요. 탈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체압이라든지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예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우더를 집어넣고 배출을 하더라도 이제 저런 틀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분체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 탄산칼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충진돼 있을 때에 이때에 스크류에 받는 압력하고 이제 작게 충진돼 있을 때에 스크류에 받는 압력 이 부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똑같은 속도로 배출했을 때에 이러한 양으로 배출이 된다. 이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중량값을 가지고 이제 RPM을 높여서 똑같은 양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중량 피더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륨메탈릭 피더하고 중량식 피더 그러니까 용접식 피더하고 중량식 피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때 우리는 그냥 중량식 피더 쓰면 이 부분이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량식 피더를 쓰면은요 중량식 피더에도 용접식 피더로 쓰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량식 피더를 자꾸 설명을 하는데 왜 자꾸 용접식 피더를 설명할까? 이게 중량식 피더에도 자꾸 용접식 이런 운전에 대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체압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는 원료가 있고요, 받지 않는 원료가 있어요. 펠렛 같은 경우는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많이 채워져 있으나 적게 채워져 있으나 똑같은 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파우더도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료가 약간 좀 가볍고 그다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TiO2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분체압이 그렇게 차이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료에 따라서 원료의 특성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실제로는 영향을 많이 있는 게 있고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착에 의한 스크류 충만율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트윈 스크류를 사용을 하는 목적이 원료를 아주 작은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트윈 스크류를 사용을 합니다. 트윈 스크류를 사용하는데 또 하나는 목적은 뭐냐면요. 트윈 스크류는 스크류하고 스크류가 서로 원료를 클리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 있는 스크류가 이쪽에 있는 스크류의 그 어떤 날개면을 긁으면서 원료를 계속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용점이 낮은 원료라든지 아니면 부착성이 심한 이런 원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클리닝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가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서 스크류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달라붙어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그 부착성이 심하고 용점이 낮은 그런 원료들은요 트윈 스크류를 쓰더라도 저렇게 그 서로 붙어 있는 타입보다는 떨어져 있는 타입이 훨씬 낫습니다. 붙어 있는 타입이 셀프 클리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배출이 잘 될 것 같은데 부착성 있는 원료는 차라리 스크류하고 스크류 간격을 띄워져 있는 그런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공급 정도가 훨씬 좋게 나와요. 그래서 붙어있는 타입은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트윈 스크류에서 배출이 되는 게 파우더를 그냥 일정한 양으로 이렇게 쭉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뭉쳐졌던 덩어리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소량으로 첨가제에 투입할 때 트윈 스크류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 확인을 하고 스크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